단당류예요. 단당류. 하나씩 다니는 당을 단당류라고 해요. 그럼 여러 개 다니면 다당류겠죠, 그죠? 네. 하나씩 다니는 당을 단당류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단당류예요. 흡수가 될 때는 하나씩 다녀야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 개 뭉쳐 있으면 흡수가 안 돼. 흡수는 뭐냐 하면 혈관으로 당기는 거를 흡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다녀야 혈관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벽에 윤목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혈관으로 당겨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은 에너지로 쓰겠죠. 그죠? 에너지로 써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막 나잖아요. 그죠? 에너지로 쓰는 건 뭐냐 하면 이 포도당이 어디로 갔다는 뜻이냐 하면 조직, 세포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조직에 포도당을 갖다 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쓰고 힘이 나죠. 그죠? 그래서 조직과 포도당이 조직과 세포로 이동을 했다. 이게 이제 에너지로 썼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그러니까 조직과 세포에 포도당이 가려면 혼자 안 간다 그랬죠? 혼자 못 가죠? 누가 데려다 줘야 돼. 누구? 소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어디로? 조직과 세포로 가는데 필요한 애가 누구? 인슐린이라는 택배기사가 있어야 혈관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조직과 세포로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과 세포로 못 가는 병이 뭐다? 당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 당뇨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을 수 있죠. 당뇨가 뭐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인슐린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피 속에 흡수된 포도당이 조직으로 못 가는 병이다. 이게 당뇨예요. 당뇨. 그래서 조직과 세포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로 쓰는 게 일단은 포도당, 탄수화물의 대사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에너지로 썼어요. 근데 남아. 항상 남게 먹잖아. 그죠? 남으면 어떻게? 저장하죠. 그죠? 제일 먼저는 간과 근육에 저장해요. 이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형태의 이름이 뭐다? 글루코즈를 개놨다 그랬죠? 글리코겐. 글리코겐의 형태로 글루코즈를 개놨다.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해요. 어디? 간과 근육에. 근데 이제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 저장을 하면 좀 저장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또 남아. 우리는 항상 남게 먹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먹으면 딱 좋은데 또 남아. 그럼 또 어떻게? 또 저장해야죠. 그죠? 어디다가? 피하 지방층의 어떤 형태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해요. 얼만큼? 무한정. 무한정. 그래서 사람 몸무게가 300kg, 400kg가 가능한 거죠. 그죠? 무한정. 피하 지방에도 저장을 하고요. 내장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에도 저장을 해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로 쓸 때 필요한 것은 인슐린, 그리고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형태는 글리코겐, 그 다음에 피하지방에 저장하는 형태는 중성지방. 그래서 이 중성지방, 너무 억울하죠. 그죠? 우리는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지방이 생겼어. 그죠? 지방을 안 먹어도 밥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전환, 생물학적 전환 과정이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먹어도 살이 디룩디룩 찔 수 있는 거예요. 저장된 형태가 뭐다? 지방. 밥을 먹어서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저장될 때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안 먹어도 밥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어도 저장은 지방으로 생물학적 전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 때문에. 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굶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굶으면 혈당이 떨어지겠죠. 저혈당이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가요. 인슐린이 안 나오고요. 이때 뭐가 나오죠? 글루카곤이라는 게 어디서? 췌장에서 나와요. 췌장에서.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오고 밥을 쫄쫄 굶으면 혈당이 떨어지죠. 그럼 이 떨어진 혈당을 항상성에 의해서 끌어올려야죠. 그죠?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 글루카곤. 여기는 글리코겐, 글루코즈. 겁나 헷갈리죠. 그죠? 글루코즈에서 나온 단어인데 다. 글루카곤은 호르몬이고요. 호르몬. 글리코겐은 글루코즈를 개놓은 거예요. 뭉쳐놓은 다당류 형태, 다당류. 글리코겐은 다당류. 그러면 우리가 굶었어요. 그러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저장해 놓은 거 갖다 써야겠죠. 그죠? 밥을 안 먹으니까, 굶으니까 이 혈당을 올려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그러면 저장해 놓은 거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1차적으로 어디 갖다 쓰냐면 간과 근육에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갖고 와요. 근데 글리코겐은 다당류라 그랬죠? 이 상태로 혈관으로 다닐 수가 없어. 글리코겐을 뭘로 찢어요? 글루코즈로 분해시켜요. 글리코겐은 다당류고 글루코즈는 단당류라 그랬죠? 우리가 혈관에 떠다니는 형태는 하나씩 다녀야 돼요. 하나씩. 우리 혈당은 하나씩 다녀요. 단당류로 다녀요. 글리코겐을 빼다가 글루코즈로 찢어서 하나씩 넣어주는 애가 누구? 글루카곤. 그래서 글루카곤은 언제 나온다? 굶으면 나오고요. 혈당이 떨어졌을 때 나오고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게 인슐린. 요 둘 다 어디서 나와요? 네, 췌장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굶어도 그 당뇨 환자들은 밥을 안 먹어도요 혈당이 올라 있어요. 공복 혈당이 항상 높아. 밥을 안 먹어도. 왜냐하면 에너지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항상 높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당뇨가 심하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혈당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글루카곤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당도 문제지만 저혈당도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췌장이 정상인 사람들은 고혈당일 때 조금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80에서 120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딱딱 안 나와주면 고혈당, 저혈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당뇨 환자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대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흡수하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에너지로 이용해서 조직과 세포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갖다 줘요. 그리고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 먹으면 딱 돼. 그죠? 여기까지 먹으면 돼요. 그죠? 여기 저장할 필요 없잖아. 그지? 네. 여기까지 딱 저장을 하고 그냥 이제 숟가락 딱 놓으면 되는데 옛날에 저쪽에 앉아서 선생님이 어떤 예쁘게 생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저는 얼마나 먹어야 요만큼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앙큼 떨지 말라고 그랬지. 몰라서 더 먹어요? 알아도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죠. 그죠? 네. 얼만큼 먹어야 여기까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심이 알아요, 양심. 여기까지 저장할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저장하면 딱 좋은 거죠. 왜냐하면 간과 근육에는 저장을 해야 돼요. 유사시에 써야 되니까. 여기 저장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저장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장하고 남으면 다 무한정, 내장지방, 피하지방, 그다음에 뭐 간에 막 이렇게 기름기 끼는 거 뭐
지방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가장 만만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다? 찌꺼기가 없어요. 대사 산물이라는 게 없어. 그냥 쓰고 막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무한전 저장. 그게 다예요. 안 주워줄 거야. 무한정 저장해서 나쁜 애지 얘는 대사 산물 찌꺼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렇다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탄수화물은 꼭 60% 먹어야 돼요. 6대 2대 2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항상 6대 2대 2 요거는 맞춰야 돼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양을 줄여야지 비율을 줄이면 안 돼요. 스테이크 먹고 풀떼기 먹고 끝 이러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돼요. 근데 비율이 뭐 10대 빵 대 빵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아침에 빵,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밥, 고구마, 옥수수, 감자전 먹고 떡 먹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최악인데 비율은 아무튼 제일 좋은 건 6대 2대 2예요. 네, 이 비율로 이제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양을 줄이는 거지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이 비율은 그냥 가야 돼요. 네. 내가 어떤 탄수화물, 어떤 단백질, 어떤 지방을 먹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다이어트지 이 비율 자체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저탄고지? 이런 거 진짜 안 돼요. 저탄고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는 지방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탄수화물 전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방으로 대체가 되죠. 지방으로 대체가 돼요. 왜냐하면 저장해놓은 지방을요 거꾸로 갖다가 불살라서 써요.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으면. 그래서 24시간 이상 굶으면 이 지방이 분해가 돼서 먼저 단백질을 쓰지만 지방이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에서 중요한 거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단백질은 뭘 먹었다고 그래야 되지?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뻑뻑한 거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소장에서 어떤 형태로 흡수?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해요. 혈관으로 땡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간으로 가요. 뭘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는 거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요.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단백질 이름이 뭐? 네, 알부민. 아주 중요한 애죠. 알부민.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이 단백질을 원료로, 재료로 해서 간에서 만드는 단백질 이름이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알부민 겁나 중요하죠. 그죠? 이 정상 수치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알부민 수치가 부족한 걸 뭐라 그래요? 영양실조라고 해요. 그래서 알부민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얘는 이제 삼투압을 일으키는 애인데 삼투 그러면 뭐냐면 이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라고 그랬는데 이 알부민이 적당량의 물을 갖고 있어요. 적당량의 물을 이렇게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도 삼투압이 높죠. 물을 땡기죠, 그죠? 얘도 물을 땡겨요. 그게 이제 삼투압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실조 그러면 알부민이 이제 엄청 부족하겠죠. 뭐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고기도 하나도 못 먹고 콩도 못 먹고 정말 단백질을 전혀 못 먹으면 막 비석비석 말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막 띵띵 붓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띵띵 부어요. 부종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혈관이고 여기가 이제 조직. 혈관에서 이제 땡겨가지고 아미노산을 땡겨서 조직에다가 이제 혈관에서 알부민이 이제 떠다니겠죠, 그죠?
간에서 만들었겠죠. 간에서 만들어서 알부민이 혈관에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 알부민이 적당한 양의 물을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알부민이 있는 만큼 적당한 만큼 이 물 성분이 혈관에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 속에 피가 물 성분, 수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부민이 물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물론 소금기도 있지만 알부민하고 물하고 이렇게 같이 잡고 있는데 만약에 알부민이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물을 잡고 있는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알부민이 없으니까 이 혈관 속에 있는 물 성분, 혈장 성분이 어디로? 조직으로 다 빼앗겨요. 빠져요. 그러면 조직이 띵띵 붓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혈관 안에 적당량의 알부민이 떠 있어야 혈액 속에 일정량의 수분이 혈장 성분이 유지가 되는데 알부민이 부족하면 이 혈관 속에 있는 혈장 성분, 노리끼리한 물 성분 있죠. 그거를 조직으로 다 뺏겨요. 나가. 그래서 조직이 띵띵 붓고 혈관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 혈압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부민이라는 그 주사 있죠, 그죠? 요만한 거, 노리끼리한 알부민 주사를 딱 넣어주면, 주사를 딱 맞으면 알부민이 이제 혈관에 쫙 깔리겠죠. 그러면 조직에 있던 물을 막 땡기겠죠, 그죠? 알부민 양만큼 붓기가 싹 빠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알부민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인 사람들은 간경화인 사람들은 알부민이 왜 부족하냐 하면 대사를 못하니까 알부민을 못 만들어요. 그죠? 간이 아주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을 못 만들어요. 근데 간은요 20%만 살아있어도 우리가 필요한 알부민을 다 만들어요. 20%만 살아있어도. 근데 이제 20%도 안 남으면 알부민을 못 만들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띵띵 붓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알부민을 딱 넣어주면 딱 가라앉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경화나 이제 간경화가 심해져서 단백질 대사를 못하면 알부민을 못 만들어서 부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일 때는 부종이 오는 이유가 알부민이 부족해서 부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대사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을 먹으면 뭘 만든다? 알부민을 만드는 게 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부민도 만들고요. 또 뭘 만드냐면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어요. 혈액응고인자를 합성 그러면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고 합성한다 그러면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혈액응고인자. 혈액응고인자는 정말 종류가 많은데 이 피가 응고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애들이 필요한데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또 이제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간에 하는 일을 거의 못해. 그러면 이것도 못 만들겠죠. 그래서 간경화가 심한 사람들은 코피도 나고 어디 부딪히면 멍이 시커멓게 들고 이렇게 출혈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혈액응고인자를 잘 못 만드니까. 그래서 간경화가 막 80% 이상 진행됐다. 그러면 띵띵 붓고 왜? 알부민을 못 만들어서. 그리고 코피도 나고 어디 이렇게 다치면 멍이 시커멓게 들고 그 멍이 잘 안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대사 그러면 이제 알부민하고 혈액응고인자를 만든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사. 또 뭘 먹죠? 뭘 먹어야 지방 대사가 되지? 삼겹살. 지방 대사. 이제 삼겹살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막 먹으면 삼겹살 구워 먹고 고단백식품 먹었다고 하면 안 돼요. 고지방 먹어요. 고지방. 삼겹살을 먹으면 그러면 이 지방이 소장에서 분해가 되죠. 어떤 형태로?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 얘도 아까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에너지로 제일 먼저 쓰죠. 아주 만만한 에너지원이에요. 단백질은 바로 에너지로 쓰지 않아요. 단백질은 먹으면 그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그런 대사 뭐 이런 거 알부민 이런 걸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요. 단백질은 1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가면 또 바로 에너지로 써요.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 다 못하면 또 남죠. 그죠? 에너지로 썼는데 또 남아. 그러면 뭘로 만드냐면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저장. 간, 근육, 피하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먹어서 간에서 그 원료를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간에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 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되는 게 아니고 먹은 콜레스테롤과 먹은 지방을 가지고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 콜레스테롤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만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나를 고지혈증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만든 거죠. 그죠? 간에서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콜레스테롤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해요. 세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세포에서 간단히 배웠지만 세포의 그 구성 성분이 뭐냐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그죠? 세포가 만들어지는 원료 자체가 탄단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유는 세포를 계속 만들려고.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 1kg에 1조개 정도가 되는데 한 번 만들어서 평생 쓰는 게 아니죠. 그런 세포도 있어요. 신경세포 이런 거는 한 번 만들어서 거의 평생을 쓰지만 대부분의 세포들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 며칠 살면 죽고 또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계속 죽고 또 생기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의 내장재 외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세포의 외장재 바깥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고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거의 단백질로 돼 있고. 그래서 세포의 외장재 성분에 아주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세포를 만들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간은 엄마 아빠 닮아서 좀 많이 만들어. 그리고 내가 지방을 또 많이 먹었어. 그러면 많이 만들겠죠. 그죠? 그럼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만들려고 만든 건데 엄한 짓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이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이 돼요. 그래서 세포를 만들 때 세포 중에서 이제 호르몬 같은 거, 호르몬도 다 세포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고지혈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폐경기가 지나면 고지혈증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젊고 건강하던 그 이제 가임기 때는 사이클이 있죠, 그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생겼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생리 주기가 난소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을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젊을 때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드니까 그거에 따른 콜레스테롤이 소모가 많겠죠, 그죠? 이제 폐경이 되면 필요가 없어요. 그 만들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에 엄청 많은 양을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수치가 올라가죠.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럼 채식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채식주의자 아주
1도 안 먹는다고요? 네.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저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방이 부족해서 뭔 일이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도 지방으로 바뀌잖아. 네. 쌀밥만 먹고 고구마, 옥수수, 떡 이런 것만 먹어도요 지방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대체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줄이면요 사람이 푸석푸석해져요. 지방을 너무 안 먹으면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무지방 식이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지방을 먹어야죠, 그죠? 삼겹살 말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뭐 포도씨유 뭐 이런 좋은 지방을 먹어야 재료가 좋아야, 그죠? 이런 거 먹으면 얘네들 퀄리티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도 많이 생기고 들어온 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찌꺼기, 슬러지가 많이 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에 집어넣는 재료에 따라서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퀄리티 떨어지면 LDL 올라가고 HDL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 좋은 지방. 굳이 뭐 삼겹살 안 먹어도 되지. 응? 이상지질증 있어. LDL 이제 LDL이 HDL이 있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죠, 그죠? 우리 피 검사하면 LDL은 로우고 이거 하이 그런 뜻이죠. LDL은 낮아야 좋은 거예요. 얘가 그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주범이 되는 아주 나쁜 애가 LDL. 제일 나쁜 애예요, 얘가. 이 넷 중에서 제일 나쁜 빌런이 LDL. 다른 건 다 높은데 얘가 낮아. 그럼 좀 안심. 다른 건 다 높아. 근데 내가 낮아. 그렇게 안 높아. 그러면요. 혈관 건강은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높고 동서지가 높은데 LDL이 낮아. 그러긴 좀 쉽지가 않겠지. 근데? 쉽지가 않아. 근데 아무튼 내가 좋은 지방, 좋은 기름을 먹으면 이 HDL이 올라가. HDL은 높아야 좋은 거고 LDL은 낮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LDL을 낮추고 HDL을 올려주는 거 뭐?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오메가3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아무튼 광고는 그렇게 해. 그래서 뭐 오메가3 열심히 먹으면 HDL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LDL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LDL이 높은 걸 HDL이 청소해줘요. 그래서 HDL이 높으면 좋은 거지만 LDL이 낮아야 돼요. 무조건. 얘가 높으면 다른 다 필요 없어요. 최고의 빌런이 빌런. 그래서 혈관 안에 죽상경화 막 기름을 떡지게 하고 막 이런 애들이 LDL. 그래서 내가 지방을 어떤 지방을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겠죠, 그죠? 양질의 지방을 먹으면 얘도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방을 챙겨 먹는다 그러면 들기름, 참기름, 생들기름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뭐 들기름, 참기름이 제일 유명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올리브유가 제일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어. 올리브유, 뭐 아보카도 뭐 이런 거, 포도씨유 이런 거. 콩기름은 별로예요. 콩기름하고 카놀라유 이런 건 별로고. 포도씨유하고 포도씨유도 먹지 말라요. 응? 포도씨유도 먹지 말라요. 포도씨도 먹지 말래요? 포도씨유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살아? 식용유 나온 거 그냥 다 드세요 그냥. 비싼 식용유 살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도 완전 비싼 거. 그냥 콩기름 먹어 그냥. 힘들어 진짜. 요즘 거의 쓰레기 없으니까. 올리브유 한 병에 2만 원. 근데 거기 저기 옥수수 식용유 3,000원. 한두 번 사 먹다 에이씨. 너무 비싸. 쌀때 제격인데. 지방 대사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은요.
우리가 이제 TG라고 하죠. TG 중성지방은 밥을 먹어도 생기고 지방을 먹어도 생기는 게 중성지방.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 이제 간에서 만드니까 이제 간에서 너무 만들어서 그래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성지방은요 먹는 족족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는 만큼 생기는 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이제 150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중성지방 400, 500 그런데 나는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중성지방은 먹는 족족 생기는 거예요. 탄수화물도 중성지방 되고 지방도 중성지방이 돼요. 이 중성지방은 먹는 거 이제 풀떼기로 바꾸고 현미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달만 바꾸면 뚝 떨어져 있어. 이제 콜레스테롤은 그 약을 먹어야죠, 그죠? 무슨 약? 스타틴 계열의 그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못 만들게 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거를 확 이렇게 막아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정상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요. 이제 수치 정상이니까 나 약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약을 먹어서 그렇게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만들겠죠, 그죠?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고지혈증 약은 내가 좀 LDL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 그러면 꾸준히 꼭 드셔야 돼요. 드시면서 코엔자임 Q10 그런 것도 같이 드시면 좋아요.